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에 결혼해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의 행복을 찾기까지 정말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어린 시절 저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 덕분에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주변 친구들의 놀림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받아야 했죠. 무슨 삼류 영화나 드라마도 아니고 8살 때 저희 엄마가 바람이나 저를 두고 다른 남자와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바람을 피울 거면 조용히 피웠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요란하게 바람을 피웠던 건지 동네 사람들이 전부 알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자 아빠는 저를 위해 먼 동네로 이사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제가 비뚤어지지 않고 클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던 저희 아빠 덕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 엄마가 제 결혼식 때 갑자기 나타나 또다시 제 인생이 크게 뒤집힐 뻔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그 사연을 여러분께 말해보려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다른 엄마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가족들을 신경 쓰기보다 언제나 밖에 나돌아다니기 좋아했고 저는 항상 뒷전이었거든요. 그 시절 저희 아빠는 시장에서 혼자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일을 마치고 밤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약속이 있다면서 저를 두고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그때는 제가 8살 무렵부터 부모님과 방 2칸짜리 다세대 주택에 살 때였는데 그날도 엄마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은 건지 늦은 저녁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며 전화로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바빴습니다. 영숙이니, 야, 오늘은 어디 나이트로 갈까? 거기 영등포에 새로 오픈한 데 보니까 물도 좋고 DJ도 멋있던데 우리 전부 거기로 갈까? 뭐 내가 나이트 가면 우리 딸은 누가 돌보냐고. 야, 8살이면 다 큰 거 아니냐. 이제는 지 앞가림 지가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곧 있으면 애 아빠 올 시간이라 내가 지금 나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어? 그러면 이따가 거기서 봐. 엄마, 나 배고파. 우리 밥은 언제 먹어? 나 학원에서 공부하고 오느라고 너무 배고프단 말이야. 얘는 배 무슨 거지가 들었나? 지 엄마가 이렇게 바쁜데 무슨 밥 타령이야. 네가 알아서 차려 먹든지 아니면 네 아빠 오면 차려달라고 해. 부모님 귀찮게 하는 아이는 나쁜 아이라고 엄마가 그랬지? 너 자꾸 그러면 엄마한테 혼난다. 저기 가서 TV나 보면서 조용히 있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엄마는 8살 초등학생인 어린 저를 두고 밖에 나가기 일쑤였고 전 배고픔을 참으며 아빠가 오기 전까지 학교 숙제를 하다 잠이 드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면 아빠는 혼자 집에 있을 저를 걱정하며 생선가게 일을 마치고 빠르게 집에 돌아오곤 하셨죠. 그리고 전 밥을 차리는 아빠 옆에서 조잘거리는 건 무척 좋아했어요. 우리 딸, 아빠 왔다. 우리 공진이 오늘 또 혼자 있었네? 많이 배고프지? 오늘은 갈치가 물이 좋아서 우리 형진이 주려고 아빠가 한 마리 따로 빼놨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빨리 밥 차려줄게. 와, 신난다. 내가 좋아하는 갈치.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 100점 맞았다. 정말이야? 우리 딸 장하네. 그래도 아빠는 우리 형진이가 받아쓰기 시험 10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상관없어. 우리 딸이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돼. 아빠가 우리 형진이 많이 사랑해. 형진이는 소중한 아빠 딸이니까. 그리고 이건 아빠가 형진이한테 그냥 묻는 건데 엄마가 집에 없고 자꾸 밖에 나가서 우리 딸 심심한 거면 학원 하나 더 보내줄까? 아빠 시장 근처에 피아노 학원 하나 생겼는데 거기서 피아노 수업 마치고 학교 숙제하면서 아빠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과제 끝나고 형진이 데리러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딸이 하루 종일 공부하게 돼서 너무 싫을까? 아니야. 아빠, 나 피아노 학원 다닐래. 아빠 올 때까지 집에서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섭단 말이야. 저번에 모르는 아줌마가 문 열어달라고 막 문 쿵쿵 걸어서 너무 무서웠어. 그 아줌마 내가 아빠 부른다고 하니까 도망갔단 말이야. 그래. 그때 우리 딸이 혼자 많이 놀아서 막 울고 그랬었지. 아빠가 그때 우리 딸 혼자 둬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아빠, 내가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딸이 뭐가 궁금할까? 있잖아. 우리 엄마, 진짜 내 엄마야?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랑 다른 것 같아서 다른 엄마들은 매일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기다려주고 맛있는 밥도 차려주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해줘. 왜 매일 친구들 만난다고 밖에 나가 있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때 아빠는 저의 생각지도 못한 물음에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아빠는 밥을 하다 말고 저의 눈을 맞추고 앉아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잡고 말씀하셨죠. 엄마는 진짜 형진이 엄마가 맞아. 그리고 우리 형진이를 사랑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아직 엄마가 마음이 어려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마음이 어른이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자. 아빠 진짜야? 엄마가 나 사랑해? 우리 진짜 엄마 맞아? 그럼. 그러니까 형진이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잘 자라주면 돼. 알았지? 응, 알았어, 아빠. 하지만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아빠의 그 말은 전부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빠가 물건을 들여 새벽에 나가신 틈을 타 자고 있는 저 몰래 엄마는 본인 집만 챙겨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그것도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요. 엄마와 바람이 난 남자도 유부남이었는지 엄마 상간남의 아내가 저희 아빠 가게에 찾아와 울고불고 난동을 부려 온 동네에 엄마가 바람을 피워 도망간 사실까지 전부 소문이 퍼지고 말았고요. 아빠도 그 충격으로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아빠는 정말로 기다려주면 엄마가 정신을 차릴 거라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빠는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하신 분으로 매우 순진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만나지도 않아도 될 인연인 저희 엄마 같은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빠가 저희 엄마랑 결혼하게 된 것도 연애 결혼이 아니라 시골에 계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친한 친구 딸이라며 선을 보게 해서 그 상화에 못 이겨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희 엄마가 바람 피고 도망을 가게 되자 저희 엄마와 아빠를 결혼시키신 것을 나중에 후회하시긴 했지만요. 두 분 다 시골 분들이시니 참한 딸이 있다는 친한 친구분의 말만 믿고 덜컥 결혼을 시켜버렸던 것이었죠. 결국 자식에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될지 모르고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저희 아빠도 엄마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엄마와 이혼을 해버리셨으니까요. 그때는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던 때라 아는 사람을 통해 엄마에게 연락해 당장 이혼해주지 않으면 엄마를 간통죄로 고소해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아빠와 엄마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빠는 제가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도 재혼도 하지 않고 저만 있으면 된다며 오롯이 저의 아빠로 부모로만 사신 분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본인들의 강요에 아빠가 크게 상처받은 전적이 있으니 아빠에게 재혼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천사 같던 저희 아빠는 너무나도 일찍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저는 26살에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제가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함께 기뻐하며
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아빠는 제가 제대로 효도도 해드리기 전에 지병을 얻어 갑자기 저의 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좌절하지 않았어요. 아빠에게 받은 사랑만큼 전 혼자라고 기죽지 않고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떠나신 지 얼마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5년이라는 긴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긴 연애 끝에 남편이 처혼을 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과 결혼하는 날 정말 제 인생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정신없이 지인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는데 어느 한 중년의 여성이 들어온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헤어졌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를 낳아준 사람의 얼굴을 잊을 수는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다름 아닌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라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로 어떡해. 저는 그때 너무 화가 나 당장 제 결혼식장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었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결혼식에 왔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기도 전에 저희 엄마가 눈물까지 펑펑 흘리며 갑자기 울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유, 우리 딸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도 예쁘네. 정말 천사 같다. 전 저를 보며 감격해오는 엄마의 얼굴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화만 날 뿐이었죠. 저와 아빠를 버리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저를 낳아준 엄마랍시고 이제와 제 결혼식이라고 찾아온 모습이 뻔뻔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당신이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나한테 뭐 아쉬운 거라도 있어서 찾아온 거야. 이제와 나한테 엄마 노릇하려고 온 거라면 꿈 깨는 게 좋아. 당신 같은 엄마 난 필요 없으니까 내 결혼식 망치지 말고 당장 꺼져.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왔지?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몹쓸 짓을 했어. 그래도 이것만은 기억해 주겠니? 이 엄마가 피치 못할 이유로 비록 널 떠나긴 했지만 정말로 많이 사랑했다는 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진이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이건 얼마 안 되지만 네 결혼식 축의금이다.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그러면 더는 네 결혼식 방해 안 하고 이만 가보마. 전 엄마가 했던 말을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저에게 준 축의금 봉투를 보며 필요 없으니 도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게다가 바람을 피워 아빠랑 나를 버리고 간 주제에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말하는 꼴이 아주 우습기 짝이 없었죠. 그런데 엄마는 제가 잡기도 전에 재빨리 도망치듯 저의 결혼식장을 빠져나가더라고요. 행복해야 할 저의 결혼식에 갑자기 찾아와서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고맙기는커녕 도리어 화가 났어요. 이제와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죠. 저와 아빠를 매정하게 떠나버릴 때는 언제고 무작정 찾아온 모습에 꼭 제 결혼식을 망치러 찾아온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전 엄마가 놓고 간 축의금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 안에 돈 말고 붉은색 이상한 종이 조각 같은 게 밖으로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확인하기 위해 봉투를 열어보게 되었고 붉은색 종이 조각을 확인한 순간 전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7살 때 어린이집에서 어버이날 접어 엄마에게 선물해줬던 종이 카네이션이었으니까요. 그걸 엄마는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저를 버리고 떠났던 것은 맞지만 정말로 저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접어뒀던
종이 카네이션을 간직하고 있을 정도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에는 엄마의 편지와 함께 100만 원의 축의금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진아, 엄마야. 엄마가 그때 너를 두고 가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렇게 떠나고 나서 네가 보고 싶어서 매일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믿지 않겠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다. 그리고 나이가 드니 후회가 들더라. 왜 너를 두고 그렇게 떠났던 건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 스스로를 뜯어말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 형진아. 아직 늦지 않은 거라면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렇게만 해준다면 앞으로는 엄마가 남은 인생 우리 딸 위해서만 살게. 제발 한 번만 엄마에게 기회를 줘. 그러면 네 연락 기다리고 있으마. 아래 엄마 연락처와 살고 있는 집 주소 남긴다. 전 그날 결혼식을 올리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엄마를 향했던 미움과 원망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엄마를 용서하는 일만큼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와 아빠에게 그렇게 큰 아픔을 주고 갔던 사람을 이렇게 쉽게 용서해도 되는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를 쉽게 용서해줬다가 또다시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런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용서는 못해도 한 번은 기회를 줘보자고요. 저희 집 사정은 결혼 전 이야기에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전부 알고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자기야, 그러지 말고 장모님께 한 번만 기회를 줘보는 건 어때? 어차피 난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든 찬성할 거긴 한데 혹시라도 자기가 나중이라도 후회할까 봐서 그래. 정말 내가 엄마한테 기회를 줘도 될까? 엄마 아직도 그 바람난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를 용서하는 게 왠지 아빠를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상처받게 될까 봐 겁나기도 해서 그래. 그래서 자꾸 망설여져. 자기한테 들은 장인어른이라면 분명히 장모님 만나는 거 찬성하실 거야. 장모님도 지난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자기한테 사과도 했다면서. 과거는 되돌릴 순 없지만 다시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부모 없이 혼자 지내는 당신 보면 장인어른께서 더 걱정하실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옆에 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한번 용기를 내보자. 알겠어. 그러면 자기 말 한번 믿고 용기 내볼게. 그래서 저도 딱 한 번 엄마에게 마음을 열고 기회를 줘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연락을 해 만날 약속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커피숍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엄마를 만나게 되었죠. 형진아, 이렇게 만나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가 얼마나 네 전화 기다렸는지 몰라. 엄마, 정말로 나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거 맞아. 정말로 엄마가 했던 과거에 반성하고 있는 거 맞느냐고. 그래, 오죽했으면 내가 문정맞대 당할 걸 알면서 네 결혼식에 찾아갔을까. 그리고 엄마가 편지에도 적지 않았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 스스로를 뜯어말리고 싶다고. 엄마가 말하는 거 전부 사실이니까 믿어도 돼. 알겠어. 그러면 나도 엄마한테 한번 기회를 줘볼게. 하지만 이번이 엄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엄마 또다시 나한테 그때처럼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번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정말 엄마 얼굴 안 보고 남나무를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면 형진이 너 지금 엄마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야기니? 진짜로 이 엄마 용서해 주는 거지? 아이고 고맙다 내 딸. 그게 아니고 엄마한테 한번 기회를 주고 앞으로 지켜본다는 이야기야. 그리 그거지. 우리 딸 엄마 용서해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네,
너만 나를 나오면서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앞으로는 엄마가 우리 딸한테 잘할게. 그동안 엄마가 못해줬던 거 다 해주면서 이번만큼은 형진이 엄마 노릇 제대로 할게. 엄마 목숨 걸고 약속하마. 하지만 그때까지는 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다람이나 다른 남자랑 도망까지 갔던 저희 엄마가 저에게 접근했던 진짜 이유를요. 하지만 얼마 후 엄마가 절 찾아왔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본색을 말이에요. 엄마는 저와 첫 만남이 있고 난 뒤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다며 찾아와 달라고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전 그때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회사를 관두고 잠깐 쉬고 있었을 때라 마침 시간이 되어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 그곳에서 엄청난 사실을 목도하고 만 것이죠.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에 걱정이 돼 약속 시간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하게 됐는데 엄마 병실 앞에서 엄마와 엄마의 상간남이 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입원했던 병실은 2인실로 아직 한쪽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 마음 놓고 떠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거 시간 맞춰 오기로 거 맞지? 그렇다니까. 자기도 연기 잘해야 해. 그래야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 알겠어. 나만 믿으라고. 자기 딸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자기 딸이 병원에 찾아온 거 모르는 척 자기 간암이라고 빨리 간이식 받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할게. 내가 자기 딸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간이식 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떠냐고 말하면 당신은 그동안 해준 것도 없는데 애밀어서 어떻게 그러냐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잖아. 내 소중한 딸 간이식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우리 둘이 싸우는 척하면 되는 거 맞지? 맞아. 자기 오는 척 잘하니까 오는 여기 실감나게 해주고 그거 그러면은 마음이 약해서 바로 나한테 간이식 해준다고 할 거야. 그게 어릴 때부터 마음이 많이 약했거든. 그 덕에 나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만 보니까 아주 건강해 보이는 게 싱싱한 간 잘 이식받을 수 있겠어. 뭐 그러면 자기 젊은 당신 딸 간 이식 받고 회춘하는 거 아니야. 회춘? 아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 젊은 딸 간 이식 받아서 간암도 낫고 회춘도 하고 일석이조네 일석이조. 평생 안 보고 살 줄 알았던 딸이 이럴 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간암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그의 얼굴 보러 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딸냥 결혼식 핑계대고 접근했던 거잖아. 그런데 그날 당신 딸 결혼식장 가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쉽게 놀렸던 거야? 사실 그게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애가 어버이날이라고 어린이집에서 종이 카네이션을 줘본 날이 있었거든. 그런데 얘가 귀찮게 자꾸 그걸 가슴에 달아주겠다고 따라다녀서 짜증낸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더니 애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이 만들어줬는데 왜 이렇게 매정하게 구냐면서 내 지갑에 넣어줬었지 뭐야. 그래서 우리 같이 야반 도주하는 날 다른 건 몰라도 돈 든 내 지갑은 챙겨야 하니까 가지고 나왔던 건데 그때 같이 딸려왔던 것 같아. 얼마 전에 집에서 옛날 짐 정리하면서 그때 내가 쓰던 지갑이랑 같이 발견했던 거고 그때 이거다 싶었지. 딸년 마음 돌리는데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돈 봉투 주면서 넣었던 건데 아주 척주했지 뭐야. 이번에 형진이 처음 만난 날 고개 그 카네이션 가지고 나왔더라고. 있는지도 몰랐던 건데 때마침 발견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자기 딸도 참 순진하다. 고작 그것 때문에 마음이나 돌리고 뭐 그 덕분에 당신 간식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다행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에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멍한 정신으로 전 그대로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죠. 그리고 벤치에 앉아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그동안의 일을 반성하고 제 결혼식에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저를 잊지 못해 간직했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 제가 만들었던 종이 카네이션도 자신도 모르게 그냥 우연히 보관하고 있었던 것 뿐이었죠. 엄마가 저를 찾아왔던 진짜 이유를
당신이 간암에 걸리자 저의 간이식을 받기 위해 찾아왔던 거예요. 아주 뻔뻔스럽게도 말이죠. 그래서 전 저희 엄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정신이 번쩍 들도록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이번에는 진짜 자식으로서의 연을 끊을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빠와 제가 당한 고통만큼 그대로 갚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와 아빠가 지금까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엄마도 그리고 엄마의 상간남도 그만큼 고통을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유가 너무 다르지만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엄마도 느껴봐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마음을 가다듬고 엄마와 상간남이 했던 대화를 들은 적 없던 것처럼 엄마에게 전화로 병원에 거의 도착했으니 곧 병실로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있는 병실에 도착하자 아니라 다를까 저 들으라는 듯 두 사람은 싸우는 척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쳤어? 지금까지 애 버리고 따로 살았는데 그런 자식한테 내가 간암이니 간이식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야? 내가 무슨 남치로 그래? 그래도 당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대로 죽을 거야. 주변에 당신이랑 맞는 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 따로 떨어져 살았지만 그래도 당신 그 아이 엄마야. 부모가 세상 먼저 떠나느니 자식 간이식 받아서라도 곁에 오래오래 있어주는 게 훨씬 좋은 일이란 걸 왜 몰라? 당신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고. 이건 당신 위해서도 있지만 당신 딸 형진이 위해서라도 꼭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네. 아니,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내 귀한 딸 간이식을 어떻게 받아? 아이고, 내 발자야. 딸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당장 죽게 생겼네. 아이고, 이 박복한 인생. 그래서 전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두 사람의 장단에 맞춰주기로 했어요. 제 앞에서 두 사람이 저를 속이기 위해 어디까지 나오나 보려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나오는지 당장이라도 엄마와 엄마 상간남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간암이야. 내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긴 오늘 엄마가 병원 입원했다고 오라고 해서 조금 전 내가 병원 거의 다 왔다고 연락했었잖아. 그건 그렇고 엄마 방금 이 아저씨랑 했던 이야기 전부 뭐야? 엄마 간암이야? 엄마 죽을 병 걸린 거야. 너한테는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 당신이 그렇게 조심 좀 하지 그랬어요. 왜 우리 애 오기 전에 그런 소리를 했어? 아이고, 내가 그만 실수를 했네. 형진아, 내가 미안하게 됐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일부러 저 들으라고 실컷 떠들어놓고 실수인 척하는 두 사람의 연기가 아주 그냥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것은 전 엄마에게 간암이냐고 물었던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답하기도 전에 두 사람은 당연히 제가 저의 간을 엄마에게 줄 거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됐다. 딸, 정말 미안해. 괜히 너한테 큰 부담을 안겨준 것 같아서. 딸, 고마워. 엄마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우리 딸이 엄마한테 간이시켜주면 엄마가 수술 잘 받아서 빨리 나으마. 형진아, 간이식하기 전에 검사는 언제 하면 좋겠니? 네 엄마 간이식해주려면 너도 공여자 검사라는 걸 받아야 하거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엄마 간이식을 해줘요? 엄마 말대로 저 시집간 지도 얼마 안 돼서 신랑이랑 아직 신혼이고 젊은 여자 몸에 수술 좀 더 짜고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형진이 네 엄마가 간이식 못 받으면 죽게 생겼는데 그깟 중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냐?
그럼요. 솔직히 저 엄마랑 어릴 때 헤어져서 별로 정도 없고 지금까지 따로 살아서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왜 그런 겁나는 일을 해요? 저 무서워서 주사도 잘 못 맞는다고요. 그런데 상간남 아저씨, 저 언제 갔다고 아까부터 자꾸 반말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초면인데 서로 예의는 지켰으면 해요. 상간남, 초면? 아무리 그래도 난 네 엄마랑 사는 남자고 우리 이미 재혼에 결혼도 했다. 그러면 네 아빠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서로 예의를 지키자는 거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상간남 아저씨가 우리 엄마랑 바람나서 저희 아빠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데 남의 가정 파탄된 상간남 주제에 지금 저한테 아빠 대접을 받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저희 엄마 때문에 참고 있어서 그렇지 아니면 저 벌써 쌍욕하면서 상간남 아저씨 머리끄덩이 잡았을 거라고요. 저희 아빠 원수나 다름없는 엄마 상간남한테 아빠 대접이라니 웃기네요. 상간남 아저씨 때문에 저 지금 기분 잡쳐서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딸, 아니야. 자기는 왜 우리 딸한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 우리 딸 나이도 있는데 예의는 지켜야지. 이 아저씨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여기 앉아서 엄마랑 이야기라도 하고 가라. 엄마 간이식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다시 이야기하고. 아이, 당신 어서 사과하지 않고 뭐해. 이러다가 정말 우리 딸 기분 상해서 나 간이식 영원히 안 해준다고 하면 자기가 책임질 거야. 알겠어. 그래. 이 아저씨가 실수했다. 아니,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할게요. 그때부터 저는 제대로 막 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저에게 접근했던 이유가 제 간을 받기 위해서니 제 간이식을 받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테고 그렇다면 제가 뭘 하든 뭐라고 하지 못할 테니까요.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공여자인 제가 간이식을 못 해주겠다고 나오니 아주 제대로 똥줄이 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자 엄마는 안 되겠는지 저를 설득하기 위해 당신 집에까지 초대를 하더라고요. 딸, 정말 어려운 부탁인 건 아는데 엄마가 간암이라 해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다 해봤거든. 그런데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 간이식밖에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엄마 위에 네 간 좀 이식해줄 수 없겠니? 뭐 간이식? 당연히 그런 건 못해주지. 엄마,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부탁을 해. 엄마도 참 염치도 없다. 바람나서 나가버리고 도망까지 갔으면서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들어. 내가 자식으로서 넓은 마음으로 엄마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마도 그 나이 들었으면 눈치 좀 있어라. 그런가? 그래도 네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아프다는데 한 번만 엄마 간이식하는 거 생각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엄마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고민해 볼게. 정말이야. 정말로 생각해주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그만 물어봐. 그리고 저는 며칠 후 엄마 집으로 직접 찾아가 답을 해주었죠. 제 답에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그게 제가 엄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대답을 하든 엄마가 정말 저나 아빠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다고 느끼고 있다면 전부 받아들일 테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그 자리에서 제 답에 제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말을 기어이 내뱉고 맙니다. 엄마, 나 고민해봤는데 엄마한테 간이식 해주는 거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바람나서 나랑 아빠랑 버리고 간 게 용서가 안 돼.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냥 이게 엄마 팔자다 생각하고 단념해. 그러면 형진 씨, 정말로 형진 씨 엄마한테 간이식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간이식 못 받으면 형진 씨 엄마가 죽는다는데도요? 당신 가만히 있어. 그래, 형진이 네가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말이야, 형진아.
이제 너도 다 컸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는 전부 밝힐 때가 된 것 같다. 엄마가 그때 너 버리고 간 게 정말 엄마가 바람나서 그랬던 거라 생각하니? 엄마가 바람나서 그런 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었다는 거야. 그래.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제 자식 버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겠니? 네가 그때는 너무 어려 잘 기억 못하나 본데 실은 그때 네 아빠가 도박에 미쳐서 날 많이 힘들게 했었다. 그래서 매일 그놈의 도박 때문에 집에서도 제때 들어오지 않고 돈 전부 날리고 돌아오면 집에 있는 물건 다 부수면서 돈 내놓으라고 엄마 괴롭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엄마한테 손찌검까지 했어. 비록 바람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때 네 아빠한테서 나를 보호해줬던 게 지금의 이 사람이다. 그래서 형진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난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밝히게 되는구나. 당신이 왜 말이 없어? 당신도 우리 딸한테 욕만 먹지 말고 억울한 거 전부 풀어야 할 거 아니야. 내 말 전부 사실이잖아. 물론이지. 그 이 연병할 자식이 얼마나 당신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던지 내가 다 참을 수가 없었다니까. 형제 씨도 이제 알았죠. 왜 우리가 그때 그렇게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엄마랑 바람 피운 상간남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잘 지내봐요. 형제 씨가 엄마한테 간식도 이젠 해준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정말로 엄마가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기억력이 좋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어릴 적 일도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에게 관심 없던 저희 엄마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했죠. 엄마가 바람을 피우며 밖으로 나돌기 전 그때 도박에 미쳐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부셔서 돈을 달라고 난동을 부렸던 것은 아빠가 아닌 엄마였으니까요. 게다가 그도 안 되니 돈을 내놓으라며 아빠를 붙잡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 앞에서 불쌍한 척 연기하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가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살자고 홀로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아빠한테 없던 억울한 누명까지 씌우며 욕하는 모습은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널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박복한 팔자. 며칠 후 남편과 함께 다시 저희 엄마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요. 혹시 혼자 갔다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실을 전혀 알리 없는 엄마는 잔뜩 기대에 찬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딸 생각은 해봤어? 엄마 간식 당연히 해줄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주말에 일찍 박서방이랑 같이 찾아온 거 맞지? 그러고 나서 공여자 검사 예약부터 하자. 언제가 좋겠니? 이왕 엄마한테 간이식 해주기로 한 거면 빨리 날짜를 잡자꾸나. 아니, 내가 오늘 엄마를 찾아온 건 다른 이유에서야. 나 내 소중한 간 엄마한테 못 줄 것 같아. 아니, 당신 같은 인간에게는 절대 못 줘.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지금 네 엄마가 간이식 못 받으면 죽게 생겼다는데도 모르는 척 하겠다는 거야. 유인해도 모르는 것. 내가 지를 어떻게 낳아서 길렀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니? 정말 너무 안 온구나. 자식된 도리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짐승도 너보다는 부모한테 잘할 거다. 이 되먹지 못한 것 같으니라고?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해. 나한테 자식된 도리를 따지기 전에 아줌마 당신 먼저 나한테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지. 남자한테 미쳐서 가정도 버리고 도망친 여자가 이제 와서 무슨 자식된 도리 타령이야. 당신 처음부터 내가 노리고 나한테 접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언제...
그걸 어떻게? 처음 당신이 병원에서 할 말 있다고 나한테 오라고 했던 날. 당신이랑 저 바람난 늙은 상간놈이랑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 그래놓고 뭐 은혜를 몰라. 당신이 언제 나를 길렀다고 그래. 날 기른 건 우리 아빠겠지. 아빠가 나 시키고 입히고 키웠어. 우리 아빠는 나한테 아빠고 엄마였어. 그런데 감히 당신 살자고 우리 아빠를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면서 나한테 거짓말을 해. 네가 도박에 미쳐서 아빠 때리고 돈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거 내가 전부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 상간남도 평생 용서 못해. 우리 다시는 얼굴 보고 살지 말자. 안 돼. 이럴 수는 없다. 이대로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네가 간이식 안 해주면 난 죽는단 말이야. 제발 나 좀 살려줘라. 당신은 어릴 때 나 혼자 두고 나이트 놀러 다닐 때, 남자한테 미쳐서 밖으로 싸돌아다닐 때 내 걱정하고 돌아다녔어. 어린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가 무슨 일 당할 줄 알고 그렇게 두고 다녔냐고. 내가 당신한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었다면 이러지는 않을 거야. 그래놓고 뻔뻔하게 나한테 미안한 줄도 모르고 내 간이나 노리고 접근하고. 세상 어느 엄마도 당신처럼은 안 굴어. 우리 아빠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난 우리 아빠의 소중한 딸이고 귀한 몸이라 당신처럼 인간 쓰레기한테 줄 간은 없어. 당신한테 간이식 따위는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간이식을 못 받아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오늘로써 당신이랑 나랑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연은 영원히 끝나니까. 나한텐 처음부터 엄마 따윈 없었다고. 저는 그 길로 엄마 집에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끝끝내 엄마랑 상간남은 저를 잡고 누워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저희 남편이 막아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요. 나이 그러지 말고 이 엄마 말 좀. 형제씨 부탁이에요. 가지 말고 우리 마누라 좀 살려줘요. 당신들 그만 닥치지 못하겠어. 다시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나타나서 괴롭혔다가는 내가 당신들 전부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할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우리 집사람한테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난 한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명심해. 그리고 아줌마, 당신 바람 같은 거 안 피우고 우리 집사람 키우면서 좋은 엄마로 살았으면 싫다고 해도 우리 집사람이 간이식 해줬을 텐데 그게 참 안 됐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줌마 당신 지금 아픈 건 젊은 시절 못되게 굴어서 벌 받은 거라고. 다 전부 자업자득이니 당신 삶이 왜 그렇게 됐는지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남은 삶이라도 제대로 살아. 아이고 내 인생은 종났네. 이제 나는 끝장이야. 우리가 전부 잘못됐어요. 형제씨 아빠 가슴 아프게 했던 것도 형제씨 가슴 상처 준 것도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말고 우리 마누라 좀 살려달라고요. 남편의 말에도 저희 엄마와 엄마의 상간남은 포기하지 않고 저와 남편을 만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두 사람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겁이 나서인지 다시는 연락하는 일이 없었지만요. 저도 두 사람이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전화번호를 차단하며 번호를 바꿔버렸고요. 그 후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아빠가 계신 납골당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빠 납골당 앞에서 펑펑 울어버렸죠. 괜히 엄마한테 당한 일을 생각하니 아빠가 더욱 그립더라고요. 물론 곁에서 남편이 절 잘 위로해 주었지만요. 저는 그날 아빠의 납골당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나 사랑으로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어릴 땐 몰랐었는데 젊은 시절 아빠가 날 키웠던 나이가 되어보니까 아빠 혼자 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더라. 남자 혼자 딸 자식 키우기 힘들었을 텐데도 아빠는 그런 나한테 힘든 내색 한 번 한 적 없었지? 도대체 그 힘든 세월을 아빠 혼자 어떻게 견딘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빠 위해서라도 나 행복하게 잘 살게. 그러니까 천국에서 마음 편히 쉬고 계셔. 그리고 우리 나중에 꼭 만나. 난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로 꼭 태어날 거야. 아빠는 내 하나뿐인 아빠이자 엄마였어. 아빠,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현재 저는 남편과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잘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모두 좋은 분들이라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이번 저희 엄마 일을 시부모님도 알게 되셨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벌인 일들을 아시고 나자 같이 속상해 하시며 마음 아파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당신들이 제 부모 대신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정말 시부모님 두 분을 저희 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시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 만큼 잘 효도하면서요. 그리고 앞으로 전 남편과 함께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생각입니다. 그게 저를 키워주신 아빠에게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그러면 모두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모두 건강하세요.